안녕하세요. 저는 최동원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네. 오늘 첫 유튜브인데 네, 주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또 공교롭게 법무관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종민 변호사님은 군법무관 출신이시고 그쵸. 저는 또 공익법무관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주제로 한번 첫 영상 주제를 잡아보게 되었어요. 그쵸. 예. 아무래도 법무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엄청 생소한 그런 제도일 것 같은데, 그렇죠. 간략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법무관을 군법무관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군대 다녀오시지 않은 남성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여성분들은 그 법무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원래 이제 대한민국 남성은 거의 일반적으로는 병역의 의무를 이제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어떤 법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력 자원의 하나여는 군법무관이라든지 공익법무관으로 선발하여 이제 대체 복무를 시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군법무관은 이제 군 관련된 이제 법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이제 직책인 것 같고, 그럼 이제 공익법무관은 어떤 이제 그 외 법무부를 비롯하여 여러 이제 중앙행정부처에서 소속돼서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일을 대체 복무로서 하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요. 여러분들 군의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군대를 어떤 식으로 복무하는지. 그래서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군의관 제도가 있고요. 또 이제 공중보건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의무복무, 대체복무를 이렇게 진행하듯이 변호사가 된 미필의 이제 병역의 의무를 지는 자들도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서 이렇게 복무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군법무관, 그리고 동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무관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군법무관과 이제 공익법무관에 대해서 이따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우선 이제 이종민 변호사님은 네. 군법무관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군인은 해군, 육군, 공군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거 벌써 순서에서 답이 나왔는데 어디에 복무하셨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저는 해군으로 근무를 네.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2019년부터 22년까지 3년 복무했습니다. 3년. 저 공익법무관이랑 같네요. 공익법무관도 복무기간이 3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대체 복무를 수행해서 이제 병역의 의무를 이행을 했고요. 네. 그럼 변호사님은 그 군법무관을 자원해서 가신 건가요? 이게 그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저 때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조금씩 상이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이따 장단점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임지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고향에서 부모님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공익법무관을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출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군법무관으로 이렇게 군 복무를 하게 된 거죠. 예, 네. 이게 차출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시기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복무를 했었는데, 저 때는 이제 그 법무사관 후보생 자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군법무관에 지원하는 그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군법무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이제 군법무관을 차출한다라는 개념은 잘 없었는데, 저 이후에 이제 법무관 자원 수가 줄어들면서 우선 시급한 건 이제 군 수요니까요. 그렇죠. 예, 군법무관을 우선적으로 차출하고 네. 남은 인력을 이제 공익법무관으로 배치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 법무관은 보통 한 매해 단기 기준으로 한 100명 미만으로, 약간 100명 모자라게 그 정도 뽑는 것 같고, 그 이제 지원자가 그것보다 이제 미달한 경우에 이제 그 남는 TO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차출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때도 한 10몇 명 정도가 그런 식으로 이제 차출이 됐었죠. 근데 차출된 인원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너무 저는 군법무관 예, 다시 하라 해도 군법무관 할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예,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네. 예, 군법무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죠. 군법무관은 말 그대로 이제 군에서 법조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게는 형사 사건에서 이제
피고인 국선 변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하는 그런 형사소송을 전담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 있는 이제 국가계약에서의 법률적인 쟁송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민사적인 담당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징계 같은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행정소송의 수행자로서 이렇게 총 민사, 행정, 형사 모두 이렇게 두루 법조인으로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더 디테일하게 나아가서는 각 부대에서도 이제 내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규에 대한 이제 법령 검토 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사내 변호사를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제 특히 군 검사도 저는 이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네, 수사기관으로 그렇게 법조 경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혜이고 너무나도 좋았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었고, 다만 이제 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소령 이상만, 연관급 이상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단기로 대체 복무를 하는 대상자들은 대위까지밖에 못하고 또 대위로 전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는 하지 못하지만 군 검사까지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군법무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되게 많은 부분이 겹쳐요. 저희가 네, 이제 그쵸, 사실. 소속이 크게 법무부나 또는 이제 검찰청 그리고 수행청이라 해서 각 이제 행정기관 그리고 저기 법률구조공단이라고 또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알아보셨던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텐데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 많이 이제 소속이 됩니다. 그런데 공익법무관의 업무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송무와 구조 업무예요. 송무 업무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가소송을 좀 대리한다라는 그런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법무부를 비롯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도 있었고요. 특허청, 중앙노동위원회,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종 이제 어떤 행정기관에 소속돼서 그 행정기관이 당사자로 되는 어떤 국가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 또는 그 상급기관으로서 지휘를 하는 그런 송무 송무 업무를 좀 담당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구조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 업무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떤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률 서비스를 나라에서 이제 공적으로 제공을 하는 제도를 이야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법률구조공단인데, 법률구조공단은 일정한 소득 요건이 되면은 이제 나라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어떤 소송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업무이고, 또 범죄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여러 가지 제도나 물적, 인적 설비들이 각종 이제 지방검찰청에 많이 있어요. 피해자 지원과라고 해서요. 그 피해자 지원과에 지원돼서 어떤 범피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범죄 피해자 구조 지원 업무를 좀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이제 군법무관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행정기관에 소속돼서 이제 업무를 할 때예요. 그때는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간 그 이제 분해 자문이라 해서 어떤 그 소속된 기관의 법률적인 자문을 또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사내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각 행정기관마다 이제 예규와 내규 또는 그 소관 법령이나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개정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떤 법안 심사라든지 그런 이제 법률적인 입법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방금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법무관 업무가 대단히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들어보니 부러운 것은 군검사 역할을 하셨다는 거. 네, 그거는 정말 공익법무관으로서는 경험하기 좀 어려운 군법무관만의 좀 특별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부분이 가장 메리트였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그중 일부 중에는 법무관을 지망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임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변호사님은 네. 군법무관들 네. 임지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네, 일단 제가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육해 공군부터 분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육해 공군이 100% 랜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어떠한 수작도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랜덤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수 같은 경우에는 6회공 전부 3분의 1씩 30몇 명 정도씩 이렇게 각 분배가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확률이고 운이고 로또여서 이거는 뭐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임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회공도 랜덤이고 그 6회공 분류 다음에 초임지도 뭐 본인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해군을 사랑해서 가신 게 아니다. 그렇죠. 해군을 뭐 근데 이제 해군에 막상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니 너무 해군이 좋았고, 네, 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는 4단급 이상의 부대에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완전 오지까지는 사실 가지는 않아요. 법무관이 군법무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4단급 이상에 조금 배치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해군 임지에는 폭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폭탄이요? 네. 예. 그 폭탄 중에 하나가 백령도고요. 폭탄입니다. 네. 예, 백령도 사실 어디 계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백령도는 인천보다 북한이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포격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백령도 거기가 임지 폭탄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그 청해부대 파견이 있습니다. 청해부대가 뭐죠? 그 소말리아에 가는 뭐 을지문덕함 이런 거 있어요. 백령도를 넘어 소말리아까지. 그쵸. 그 청해부대에 파견이 돼서 그 배에 한 8개월 정도 이제 파견을 다녀오는 것이죠. 8개월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엄청난 폭탄이 2가지가 이제 해군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군 부대들 자체가 웬만하면 다 주요 대도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임지의 메리트는 공군이 많이 있어서 군법무관들 같은 경우에도 공군을 가는 거를 가장 많이 선호하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고요. 반대로 이제 공익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지가 있고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또 어디 계셨는지? 근데 저 그 전에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예전에 그런 썰을 들었어요. 어떤 썰 말씀하시죠? 네. 이제 공군, 해군, 이제 육군 순으로 네. 약간 백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네, 초임지나 이게 군 분류를 할 때 그런 이제 카더라라는 거를 사실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어디선가 들으실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하신다 하면은 아까 해명하신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절대적으로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장기 법무관들은 확실히 임지에 대해서 이제 위에 상급자의 뭐 이런 입김이 분명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훈련소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훈련소 점수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이제 필기시험 본 시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그 6회공의 임지 배정에도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단기 법무관인 경우에는 전혀 제 생각에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올 100% 랜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후광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정말로 없는 거. 네. 공익법무관은 크게 저희 때랑 또 요새는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가 일단 좀 주요 임지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각 광역시마다 설치되어 있는 고등검찰청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고등검찰청 그리고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라 해가지고 정말 온 곳에 있죠. 광역시부터 정말 지방 소도시까지 맞습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행청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각급 이제 행정기관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공익법무관이 군법무관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장점 아닌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임지의 위치가 대부분 대도시나 또는 이제 중형 도시급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법무부는 과천에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4당역 인근에 법무관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천이 있고요. 또 각 그것만 해도 광역시급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많이 좀 생활면에서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법률구조공단도 지부 단위는 이제 기본적으로 광역시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수만 해도
뭐 목포, 천안, 뭐 이런 좀 중소형 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런 어떤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공익법무관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 역시도 사실 그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공익법무관을 선호했었던 거니까요. 네. 방금 이렇게 얘기한 것들 보았을 때 좀 공익법무관의 이런 장점이 뭐다 이런 거를 좀 특별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쵸. 일단은 방금 임지가 좀 네.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젊은 남성이라면 그쵸. 대단히 큰 메리트를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도시와 뭐 시골에 뭐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일반적인 이제 20대 남성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좀 도시에 많이 있을 것이다 보니까 네. 그것이 또 장점으로 꼽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저희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민간인이고요.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민간인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공익법무관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신분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그 법률에 보면은 이제 임기제 공무원에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3년 동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군인 신분이다 보면은 뭐 위수 지역이나 네. 여러 가지 뭐 징계라든지 뭐 제약 조건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저희는 좀 비교적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게 저는 이제 장점이라고 여겼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수행청 이야기를 했는데 수행청이 어느 수행청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법조인으로서 많은 커리어나 다양한 업무 기회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특수 분야로 일컬어지는 가장 선호되는 어떤 이제 수행청의 대표적인 게 특허청, 금융위, 중앙노동위원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서 이제 3년 동안, 뭐 3년 내내 그 같은 임지 있을 수는 없지만 업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이제 나중에 변호사로서 나와서 커리어를 이어갈 때도 대단히 좀 좋은 기초적인 커리어로서 인정을 받는 것 같고요. 실제 저희 동기 중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임지 복무를 이제 복무한 후에 현재 이제 대형 로펌 노동팀에서 그 커리어를 살려서 이어가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좀 특수 분야 경력에서 많이 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법률구조공단도 대단히 변호사로서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을 하고 나면은 약간 고등학교 시절로 비유하자면 생수학을 여러 번 풀어본 것 같다라는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단히 깊고 어렵게 어떤 이제 공부를 하지는 않지만 모든 분야를 그래도 중간 이상은 다뤄보는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다뤄보는 그런 업무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소위 양치기를 한다. 예, 뭐 네, 그렇게 이제 수학의 정석은 한 가지 문제를 맞습니다. 깊고 파고드는 예. 그런 심화라면은 이제 센 수학이라 하면은 양치기로 이제 두루두루 여러 개를 접할 수 맞습니다.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출발을 할 수 있게 돼서 법률구조공단을 거치고 나면은 개업 준비가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게 공익법무관의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군법무관의 이제 장점과 단점도 좀 네.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첫째로 조금은 이제 공익법무관보다는 조금 더 오지로 들어가는 거는 분명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방에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뭐 포천 이런데 예. 화천 이런데 뭐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군 숙소 배정을 조금 더 잘해주는 게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러면은 좋네요, 그거. 네, 그러면은 이제 당장에 반값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조금 많이 이제 아낄 수 있다. 그런 그렇겠네요. 부분들은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공익법무관한 동기들 친구들 많이 물어봐도 이제 월세 내면서 생활하면서 사실 월급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공익이나 군법이나 다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월급만큼을 이제 군법무관은 생활비로 더 쓴다든지 다른 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금전적인 이점, 군 숙소에 대한 이점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시간적 여유도 확실히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공익법무관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법무부에 많이 요즘은 인지가 그렇다더라고요. 네,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법무부는 생각보다 좀 많이 바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몸서리가 쳐지네요. 그쵸. 예. 네. 이게 꼭 변호사로서의 업무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잡다한 일들도 많다고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시간 뺏기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간적 여유가 많이 보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법무관 하면서 세 가지만 하면은 이제 성공이다. 결혼, 골프, 박사. 네, 요 셋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이 말은 저희 공익법무관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쵸. 예. 네. 그 셋 중에 하나만 성취해도 법무관 생활 성공한 거다. 뭐 세 가지 다 이루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봤고요. 좀 흔치 네. 않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시간적 여유, 또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상인데요. 어쨌든 다양한 송무 경험, 민사, 행정, 형사 모두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법령 검토, 계약 검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내 변호사와 유사한 그런 업무를 이렇게 얕게나마 맛볼 수 있었다. 그런 다양한 송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이 장점이었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군 검사로서 수사기관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향후에 이제 검사 임용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는 또 형사법 분야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그 되게 검사로서의 경험을 하셨던 게 되게 부러워요. 그렇죠. 예, 변호사님 무죄도 혹시 그런 이제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네. 그런 이제 성공 사례들을 이끌어내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대단히 부러운데 네. 많이 어떤가요? 이제 군 검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군 검사 업무는 네. 많이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처음이고 이제 아무래도 진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있는 검찰에서는 이제 위에서도 가르쳐주고 또 직무교육도 이렇게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초임 배정이 되지만 이제 군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특별히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따른 애로사항은 조금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변호사들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한 번만 해보면은 웬만하면 다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은 확실히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조사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거든요. 하나도 다름이 없고 또 이제 그런 위에서 내려온 샘플들도 민간 검찰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작성된 샘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물론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일부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수사 관할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기초적인 수사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였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조사 입회 조사 참여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 질문 이런 것들이 대충은 이제 그려지고요. 확실히 그렇게 그려져요. 어떤 예상 질문들이 다 나올지 그런 것도 있고 이 질문은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감각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증거가 없을 때 그런 질문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런 질문들 얘 지금 이거 없어서 혹은 상대방이 지금 진술을 한 부분에 이 증거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나한테 우리 의뢰인한테 이런 질문들을 속된 말로 좀 유도신문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확실히 있어서 수사기관 경험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형사 변호사로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우리의 이제 약한 부분을 당연히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공격하려는 저 수사기관이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격해 올지를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좀 미리 갖출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때문인지 군법무관이 아무래도 좀 이제 취업 현실이나 네. 뭐 취업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좀 체감을 하셨나요?
뭐 사실 군 법무관이냐 공익 법무관이냐에 따른 유불리는 확실히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검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군 법무관을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수사기관으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검사 임용 시험 이후에 이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그게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경험을 했다라는 게, 실무 경험을 했다는 게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검사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군법무관을 정말로 강추하는 바이고, 뭐 사실 군법무관을 했기 때문에 형사로법만 간다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으로. 그래서 네, 그리고 뭐 빅펌을 가는데 군법무관이 중요하냐 고위법무관이 더 좋냐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또 펌에서 요구하는 뭐 자질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관이라면은 또 뭐 법무관이 아니고 또 변호사라면 다 이제 갖추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개인의 이제 역량이어서 뭐 어느 이제 직책에 갔다고 해서 뭐 더 유리하다는 게 뭐 자체감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이제 역량이 중요하다, 그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궁금한 거 없으세요? 반대로 예. 이제 공익법무관의 장단점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있는 것 같아요. 있고요. 아까 이제 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장점이 또 저희 단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자비로 숙소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적어요. 저희 월급이 뭐 당연히 이제 병사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달리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이제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 생활하기에는 넉넉한 금액은 아닙니다. 월급이라는 게. 그리고 저희 때부터 공익법무관이 이제 군법무관이랑 월급이 이제 동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까지는 공익법무관이 조금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1년차 저희 수당이 월급이 19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서울권에서 또는 이제 광역시에서 원룸 하나만 잡아도 그때 기준으로 50에서 80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활에 좀 어려운 점이 이제 동기들이 많이 토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네이밍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익법무관이다 보니 또 이름 자체 워낙 법무관이 이제 생소한 이름인데, 그 앞에 이제 공익자가 있다 보니 지금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던 것과 이제 많이 혼동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판사 공판사, 검사 군검사면 법무관 군법무관이지 왜 우리한테는 공익법무관이라고 붙여서 이런 오해를 사게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단점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익법무관이 워낙 이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어떤 전형적인 송무나 어떤 이제 법률구조로서 이제 법률구조공단 같은데 배치가 되지 않으면은 3년 내내 법조인으로서, 그러니까 송무법조인으로서 좀 익히고 나오면 좋을 법한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 센터 같은데 소속되게 되면은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능숙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이제 소송을 이끌어가는 절차, 아니면은 뭐 이제 법률을 자문하는 어떤 그런 스킬이라든지 뭐 법률 전문성 같은 것을 아무래도 다른 동기들에 비해 익힐 기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단점이 아닌 단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군법무관에 조금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라는 단점을, 저도 군법무관은 딱히 단점은 없다 생각하지만 굳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지 부분에서 공익법무관보다는 확실히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공익법무관은 민간인 신분이고 군법무관은 확실히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군인 신분으로서의 그 통제된 집단,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제한되는 부분이 음. 분명 존재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위수 지역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크게 그렇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엔 군복무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통제된 집단이라는 게 그렇죠. 이런 거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연장선 상에서 보자면은 뭐 훈련 기간이다. 예. 또 해군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면 태풍 당직을 들어가요. 태풍 당직이라는 게. 태풍 당직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대의 문을 전부 다 폐쇄를 시키고요. 부대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문을 안 열어줍니다. 바다에 인접한 부대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네, 모든 해군이 다 그래서 태풍 당직을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무실에서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 영내 대기를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네요. 또 이제 훈련 얘기하시니까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이제 을지훈련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그게 상당히 좀 힘들고 네. 되게 이제 빡셌던 그런 기간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군은 더 했겠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벙커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작전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군사 작전법 관련해서 이렇게 자문을 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들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고요. 또 이제 모의 계엄령을 또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시국의 계엄령. 뭐 요즘은 뭐 그런 계엄령이 예. 아니잖아요. 진짜로 만약에 우리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그렇죠. 어떤 식으로 군 법무관은 대응을 해야 될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들도 한번 모의 훈련을 해본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육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훈련에 진짜로 동원돼서 군복을 입고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부대마다 다 달라서 제가 무조건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든든한 이야기네요. 예. 그리고 뭐 통틀어서 법무관 자체가 아무래도 3년의 복무 기간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길어요. 굉장히 긴 건 맞아요.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렇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후에 법무관을 갈래 일반 사병을 갔다 올래 하면은 저는 무조건 법무관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변호사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는 소리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모로 많은 혜택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좀 느끼는 불편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본래 했어야 되는 어떤 병역 의무 수행 형태와 비교해 보면은 뭐 상당히 좀 혜택을 받은 점이기 때문에 비단 어떤 이제 개인 생활의 뭐 편안함이나 어떤 그런 것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되게 특수한 인생의 특수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끔은 지금 하는 일도 너무 좋지만 그때 뭐 다양한 업무나 그때 좀 진기한 경험들 업무들을 해봤던 것들이 가끔 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네, 저 역시도 이렇게 나라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정말로 너무 나라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특혜를 줘서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법무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 뭐 개인적으로도 정말 국가에 감사할 일이었다고 나는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군법무관을 추천합니다. 공익법무관 추천합니다. 네. 어느 법무관이든 다 본인에게도 혜택이 되고 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첫 영상이었는데 뭐 저희가 무편집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보니까 아주 엉성한 게 많을 수도 있는데요. 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좋은 퀄리티와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